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을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리얼 취업 스타이직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이 입이 찌그러졌네요. 이거 어떻게 터지지가 않네. 아무튼 오늘은 직무를 알아보자 시리즈인데, 예전에 직무를 알아보자 시리즈랑은 약간 다르게 이 당시에 이제 진행되었던 공고를 한번 보고 약간 분석을 해드리는 그런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요. 물론 이 깊이는 제가 이제 돈 받고 하는 것만큼 깊이 있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분의 그 역량에 맞춰가지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당연히 왜냐면 대상이 없잖아. 그분의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사이드에서만 분석을 하는 거라긴 한데, 어, 그게 조금 어떤 식으로 이걸 봐야지 되는지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약국 영업, 광동제약에서 공고를 냈었던 약국 영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저는 참고로 약국 영업을 해본 적이 없고요. 약국은 많이 가봤죠. 많이 써봤어요. 병원 약국도 해봤고, 종합병원 약국에도 가봤고, 뭐, 그러니까 다양한 약국 형태에서 이제 구매를 하는 소비자 입장이긴 했죠. 이제 살아온 이력이 있으니까. 근데 뭐, 가끔 보면은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 해봤냐, 이거 현직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아니다, 현직자는 아니다. 근데 내가 분석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주시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공고랑 이런 걸 분석해서 딱 맞게 이력서, 경력기술서, 자소서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보통 안 믿어요. 그래서 솔직히 뭐, 근데 안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직자라도요, 이 어떤 채용 시스템이나 인사 쪽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막 진짜로 자기가 막 집어넣어보고 떨어져 보고 막 잃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지 이게 더 어필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해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도 있어. 현직자만이 알고 있는 단어나 아니면 수거, 뭐 아니면 전문 용어 이런 것들을 만약에 신입 자소서나 이런 거에다 거기다 막 녹여 넣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현직을 해가지고 현직인데 내가 컨설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께는 죄송할 이유는 없고, 이것도 보시면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단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면접관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야, 이 친구 공부 많이 했네. 아니면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요새 이거 그런 시장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요새 이거 서로 대필해주는 애들이 있다는데 이거 얘 대필 받았구만. 근데 사실 대필이라는 거는 신뢰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죠? 안 그래요? 아니, 남이 서류를 써줬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그죠? 네. 야구용어로 바로 다 들어갈게요. 분석으로. 진짜 짜증날 것 같네, 이 얘기 계속 듣고 있으면. 어쨌든 현직자라고 해서 이게 막 서류가 잘 나온다 이런 기대는 완전히는 안 하시는 게 좋다. 예. 그리고 막 너무 전문적인 용어를 막 이렇게 대필해서 써버리면 굉장히 그 의심을 살 수 있어요. 예.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 저는 사실은 조직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공고 같은 경우에는 직무를 좀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뭐 예전에 제가 MBA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뭐 조직 행동론, 조직 뭐 행위론, 뭐 조직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무튼 조직에 관련된 거 엄청 많이 들었어요. 네, 제가 관련된 그런 이렇게 임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굉장히 그걸 공부를 많이 했어요. 심리학적으로도 공부를 많이 하고, 심리학은 예전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조직들에 대해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도대체 이 조직이 있는 이유가 뭐지? 이 조직의 의도가 뭐지? 이 조직의 의도가 이 전체 조직, 그러니까 이 조직이 속해 있는 조직에 어떤 이득을 주는 거지? 그러면 이 전체 큰 조직은 도대체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그런 것들. 어? 회사는 뻔하죠. 돈인데, 뭐 공기업이나 이런 애들은 겉으로 내세우는 게 있고, 또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애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쫙 분석을 해보는 거죠. 어, 근데 뭐 그런 건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몰라요. 깊이 들어가면 알 수가 없어. 깊이 들어가면 모르는데, 그것도 사실은 컨설팅을 진행을 하게 되면 공부를 좀 하죠.
어떻게 진행이 되고 뭐가 되고 내가 생각하는 이 가정이 맞는지 검색해보고 그러면 대충은 다 나와요, 보통. 예. 그래서 오늘 광동제약을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보면은 약국 영업 부문이에요. 제가 링크를 한번 블로그 링크를 한번 올려볼게요. 약국 영업인데 정규직을 뽑는 거고 약국 영업 활동 및 영업 관리를 시킬 거고 신제품 런칭 및 재고 관리, POP 활동, 그리고 제품 정보 및 시장 동향 정보 전달 이런 것들을 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필요 사항은 목표 의식이랑 적극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운전면허. 이거 재밌는 정보예요. 이거 재밌는 정보야. 그리고 근무 지역은 수도권이다. 이것도 사실은 재밌는 정보지. 나는 알지. 운전면허랑 수도권이 합쳐지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수도권 내에서 운전 존나 하고 다니는 거예요. 존나 하고 다니는 거야. 운전면허가 공고에 있는 경우는 딱 그거야. 운전 존나 시키는 거. 존나가 어느 정도냐면 하루 종일 운전하는 거야. 제가 예전에 영업했을 때도 와 진짜 나는 운전사로 취직한 줄 알았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운전이 자신이 없다. 사고 낼 것 같다. 사실은 사고 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사고 내도 회사 돈으로 처리는 되는데 어쨌든 욕은 먹으니까 그게 뭐 기분이 나쁘면 연습이라도 하고 들어가야겠지. 아무튼 자 약국 영업 활동 및 영업 관리. 상식적인 면에 생각을 해보면 약국들이 엄청 많으니까 돌아다녀야겠죠. 그리고 약국에는 광동지역 약이 엄청 많죠. 우리가 딱 봐도 엄청 많아요, 그죠? 그러면 약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겠죠.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 내가 맡은 약에 대해서만 잘 알면 됩니다. 그것도 막 약사 정도로 잘 알아야 되냐? 아니죠. 오히려 중요한 건 가격. 이게 어디에 쓰는지 대충. 그리고 이름. 그리고 경쟁사 약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상식적인 수준.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 이걸 또 알 수 있는 거는 여기랑 합쳐지면 돼요. 전공무관. 약 쪽의 지식이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약대 나온 사람들을 뽑겠지. 그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신제품 런칭 및 재고 관리, POP 활동. 이건 뭐 뻔하잖아요. 신약 나왔다고 광고하고 약사님들한테 설득을 하고 팔고 그리고 POP 활동.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막 되게 예쁜 글씨로 약국에 가면 막 여기저기 막 붙어 있잖아요. 뭐 이거는 뭐에 좋으니까 관절염에 좋은 약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게 POP라고 하더만.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내가 볼 때는 자기 뭐 사비는 아닐 거고 아마 광동제약에서 나온 공적인 자금으로 요거를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약사 아저씨한테 여기다 붙이면 될까요? 제가 붙여드릴게요. 디자인 이거 어떠세요? 뭐 이런 거를 설득하고 이것 좀 붙여주세요. 이런 거 설득하는 거. 그죠? 그리고 제품 정보 및 시장 동향 정보 전달. 이제 약사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정보가 나오지. 약사들이 지금 어떤 약을 지금 갖고 있는지 진짜 솔직히 이게 제일 좋은 정보긴 하지. 그 경쟁사 약을 얼마에 떼오고 있는지.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이 있고 업체에서 받아오는 가격이 있는데 업체에서 받아오는 가격이 만약에 경쟁사가 엄청 낮췄다. 이런 정보는 아주 치명적인 정보예요. 그런 정보가 만약에 있다 하면 대박 나는 거지. 딱 가가지고 얼마입니다. 우리가 이거보다는 10원을 낮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경쟁사 입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뺏어오려고 낮췄는데 효과가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지. 그런 정보들 아니면 진짜 되게 일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뭐 지금 뭐 약국이 여기 있는데 지금 뭐 약국 어디를 폐업하고 어디가 뭐 큰 게 하나가 개원한다더라 이런 정보도 중요한 정보지. 왜냐면 거기가 고객이 될 테니까. 미리 가가지고 프리마케팅이라고 뭔가 이렇게 본격적인 영업이 진행되기 전에 하는 마케팅 그게 필요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격 요건 아까 전공무관 얘기했죠. 약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4년제 대졸 학사 이상. 왜냐면 4년제 대졸 학사 이상은 그거예요. 사실은 영어가 굉장히 많아요. 약 이름에는. 그죠? 이거를 읽지조차 못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어렵겠죠? 그죠? 그럼 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나 고졸인데, 나 영어 잘하는데?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되면은 붙을 확률이 만약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붙을 확률이 희박합니다. 왜냐면 영어를 잘한다라는 거를 공인 영어 성적으로 물론 증명할 수는 있지만 그 시스템으로 이렇게 걸러버리는 데가 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걸러졌는데 학점이나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3.0 이상이 아니면 그냥 탈락으로 처리해서 문자 보내 이런 식으로 시스템에 딱 등록이 돼 있는 거야. 그렇게 돼버리면 예를 들면 그 4년제 대졸 이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 이러면은 그냥 탈락 문자 보내. 이렇게 시스템에 돼 있는 거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요. 예. 그리고 목표의식과 적극성. 뭐 이거는 굉장히 흔한 거라요. 커뮤니케이션 잘 아시죠? 예. 당연한 거지. 약사들이랑도 얘기가 잘해야 되고, 약사들이 가져온 정보를 가지고 다시 회사 내에서 또 전달을 잘 해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운전면허 소지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엄청나게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저기. 예. 주차도 잘해야 되고, 운전도 잘해야 되고, 채용 인원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로 돼 있으면 1에서 9명이고요. 두 개로 돼 있으면 1에서 10에서 99명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 옛날에 이거 몰라가지고 동그라미 3개면 100명에서 999명이죠.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네. 그리고 근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되게 이게 중요한 요소인데 여기서는 그냥 수도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죠? 네. 여기는 그냥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죠? 네. 왜냐면 영업직은 하도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다음날 근무 스타트 지역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막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막 저 남쪽 지방에 거기에 뭐 부산에 지금 뭐 약국 갔는데 본사가 서울이야. 그러면 또 그날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잘 수도 있거든요. 팀장님한테 얘기하고 제가 여기서 지금 숙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여기 쪽 지금 약국을 돌아다녔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팀장님이 그래 거기서 한번 자고 와 이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숙박업소 법인카드로 긁고 거기서 한 잠 자고 올라오면서 또 이제 딱 한 바퀴 돌고 올라오고 동선도 잘 짜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고를 일단은 분석을 하셔야 되고 기업 분석 전에 사실 공고 분석 먼저 해야 돼요. 그게 나한테 맞는지를 먼저 봐야지 그 다음에 기업 분석에 들어가는 거지. 네. 그렇게 진행을 해서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내가 여기에서 나온 공고에서 나온 이 요구사항들을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 고민을 해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리얼취업 스타이직 곰돌이 아저씨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